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정오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 행사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존중받게 될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함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운을 뗀 뒤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라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으로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면서 모든 불법 체류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수백만의 범죄자, 외국인 범죄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기는 정부의 과다 지출과 에너지 가격의 폭등 때문이라고 지적한 트럼프는 이를 막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며 석유와 가스 시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시금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라고 한 트럼프는 인플레, 물가를 잡고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그린 뉴딜은 끝났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취임식은 한파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됐습니다. 취임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내빈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8세 7개월의 나이로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작성했으며 2021년 퇴임 이후 4년 만에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한 사례는 132년 만에 처음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ICE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3시간 만에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46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단속국과 주류 단속국에도 추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21일 0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단속, 추방 작전을 통해 성폭행, 강도, 절도, 마약범죄, 무기범죄, 가정폭력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46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일리노이, 유타,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뉴욕, 플로리다, 메릴랜드 등 미국 전역에서 체포됐습니다. ICE는 체포된 이들이 구금 해제되면 통보해달란 요청서를 420건 이상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단속국 등 이민자 관리가 주 업무가 아닌 연방정부 요원들에게도 불법 체류자 추방권을 부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국토안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보부는 마약 단속국과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관리국, 연방보안청 등 법무부 산하기관에 불체자를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메모에는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이미 타이틀 8로 불리는 이민법에 따라 불법 이민자 체포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방대한 자원을 동원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해 22개 주와 2개 도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소송전이 예상됩니다. 22개 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등 2개 도시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버몬트, 하와이 등 18개 주가 처음 소송했고 뒤이어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이 2차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와 도시는 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이지만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 경합주도 있습니다.
이들 경합주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준 곳들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광범위한 대통령 권한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박탈 행정 명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에 행정 명령으로 발표된 정책이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모든 조치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녀 출생 당시 어머니가 불법 또는 임시 체류자이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 가서야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선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교육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고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도 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어제 2,520억 달러 규모의 2025에서 2026 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예산보다 약 86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주로 메디케이드와 교육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예산엔 354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4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관련 연방 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현재 약 70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상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약 90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374억 달러로 4.7%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로 배정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히며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공립학교 인프라 확충에 1,3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급등하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약 860만 명에게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 30억 달러를 환급하고 중산층 세금 감면에 1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또 부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에 8억 2,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주가 넘어가면서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0가 남단이 아닌 북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60가를 스쳐 지나가는 차량도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해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맨해튼과 퀸즈를 연결하는 퀸즈보로 브릿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맨해튼 60가 남단 혼잡 완화 구역에 진입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이 부과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퀸즈보로 브릿지를 통해 퀸즈에서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진입 이후 혼잡 완화 구역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다리의 구조상 진입하면서 60스트릿을 스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맨해튼 진입 이후 북쪽으로 이동하더라도 9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진료 때문에 맨해튼 어퍼이스트 방향으로 자주 이동하는데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혼잡 통행료는 60스트릿 남단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인데 왜 그쪽으로 향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요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퀸즈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운전자들도 퀸즈보로 브릿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60스트릿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9달러 요금을 내야 합니다. 뉴욕시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 옹호관은 관련 불만이 여러 건 제기됐고 MTA에 퀸즈보로 브릿지 주변 지역의 통행료를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MTA는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혼잡 완화구역 설정은 이미 2019년 뉴욕주 법을 통해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가 오는 29일 음력설을 맞아 휴교에 들어갑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음력설을 공식 휴교일로 하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지난 2023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음력설을 뉴욕주 공립교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뉴욕주 공립교에서 설날이 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작년엔 음력설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뉴욕은 음력설을 기념해 학교를 휴교하는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그레이스 이 뉴욕주 하원 의원은 모든 학생들이 이를 통해 아시아의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음력설 휴교 법안을 수년간 추진했으나 오랫동안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아시안 인구가 급증한 데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늘자 주의회에서 법안이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해 통과된 것입니다. 2023에서 2024학년도 뉴욕주 공립교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약 10%가 아시안 및 하와이 원주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음력설이 연방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안의 취지처럼 가정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명절을 기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는 학교에 나가지 않지만 출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도 큽니다. 제39대 뉴욕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가 업무를 시작하고 선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선거는 3월 2일 치러집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플러싱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선거 일정에 따르면 올해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3월 2일 치러집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며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 6층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후보 자격은 만 35세 이상인 뉴욕 한인회 회원으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여야 합니다. 또 범죄 기록, 정신장애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후보 등록 시에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와 100명 이상의 추천서, 신원조회 신청 동의서, 당선 후 임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경상비에 대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정 보증서, 당선 후 뉴욕 한인회관을 담보로 하는 은행 융자에 대해 개인이 보증하겠다는 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 심사는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이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내달 14일입니다. 기호 추첨은 2월 15일 진행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 자정부터 3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합동 연설회 및 후보자 토론회 등의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 AI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의 기업형 양계장에서 AI 감염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닭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입니다. 조지아주 농무부는 17일 엘버트 카운티에 있는 기업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곳은 주도 애틀란타시에서 북동쪽으로 100마일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발견된 양계장의 회사는 모든 가금류의 전시, 진열, 교환, 판매를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전에도 AI 바이러스가 4차례나 발견됐지만 모두가 가정집 뒷뜰에서 키우는 닭들이었습니다. 애틀란타시 남쪽의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이달에 13마리의 닭과 오리에게서 발견된 것이 가장 최근의 경우입니다. 조지아주 가금류 시험 네트워크도 16일 오후 AI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발표했고 연방농무부의 국립수의학실험연구소도 17일 이를 확정했습니다. 조류독감이 발견된 양계장엔 약 4만 5천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농무부의 비상대책본부는 현장에 주 농무부 비상대응팀을 파견해서 감염된 닭의 처분과 청소, 소독, 폐기 작업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 장소에서 10마일 이내에 모든 양계업소에 대해서는 최근 2주일에 한 번씩 AI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발견된 곳은 지난달까지 84곳의 양계회사와 개인 뒷뜰의 닭장 등이었고 해당 조류의 수는 1,070만 마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근 루이지애나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된 남성이 사망해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